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국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서 오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비행기 사고 자주 일어나죠.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운항 도중에 부기장이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서 비상 착륙해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오늘도 YTN 국제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이종수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른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한 주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에 비해서 0.68%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32%나 뛰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5%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보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요, 0.5%대에서 1% 가까이 모두 올랐습니다. 이러한 증시 상승 무척 반길 사람이 있죠. 재선 가도를 달리다 탄핵 사태란 암초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이번에도 트위터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이다. 인조이, 즐겨라. 이렇게 썼습니다. 네. 굉장히 자기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죠. 예. 네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른 건가요? 네, 교착 상태에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지식재산권 문제인데요.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위반에 벌금 수위를 높이고요,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 170여 개 시설에서 생산한 가금류 수입도 허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요,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핵심 쟁점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일단 중국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데, 자, 이렇다면은 오늘 세계 곳곳 증시에도 호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한일 간 설전으로 이어진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방적인 양보를 한 것처럼 일본이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중재로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시각 25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관련 발표가 나오기까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말을 했어요. 이 대사는 미국이 우리 정부만 주로 압박한 것으로 비쳤지만 실상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일, 한미일 3자회담 개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 같은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로 초반에는 완강하던 일본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번 한일 간 합의는 모든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대사는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과 미국의 주류 언론이 약간 포커싱이 좀 달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아찔한 여객기 사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 여객기 운행 도중에 부기장이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서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 사상자는 없었나요? 예, 천만다행으로 죽거나 크게 다친 승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기장은요, 비상 착륙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국내선 여객기인데요. 이 여객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을 현지 시각 24일 오전 8시 20분쯤 출발했습니다. 49살인 이 부기장은 비행 도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호소를 했고요. 의사나 승객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목적지 도착 43분 전에 러시아 남부의 한 도시에 비상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측은 해당 부기장이 6개월마다 진행되는 조종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예기치 않은 사망사고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다행히도 비상 착륙으로 승무원이나 승객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승객과 승무원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들어온 지구촌 화재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수도원이 40대 수녀가 사랑에 빠져서 이곳을 떠나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400년 역사의 파드리 카푸치니 수도원 얘기입니다. 이 수도원은요, 산 중턱에 이제 안기듯이 자리를 잡아서 그 전원 풍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유서 깊은 수도원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버려지다시피 했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수녀들이 올리브와 과일 등을 재배하고요. 수도원 내 넓은 공간이 종교 활동과 결혼식 장소로 활용되면서 수도원이랑 지역사회가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40살 마리아 테레사 수녀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지역의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고요. 이 일로 어쩔 수 없이 테레사 수녀가 수도원을 떠나게 되면서 수도원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80살의 연로한 수녀와 신참 수녀 2명만으로는 수도원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수녀가 자발적으로 수도원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가톨릭교계 상층부에 언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수도원을 관할하는 교구는 테레사 수녀의 운명이 교황청에서 결정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테레사 수녀님이 과연 그 수도원을 떠나고 싶었을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네, 이정수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이종수 기자였습니다.